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 관련된 내용을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계속 좀 질의가 많이 오네요. 2년 거주 요건을 좀 만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제가 너무 그 내용을 좀 산만하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뒷부분으로 많이 밀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제가 이제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 8월 27일 파리 대책으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일부는 작년 12월 달에 좀 해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이죠. 8월 27일 날 또 이렇게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또 광교, 택지개발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연말이죠. 연말에 또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일수불태.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다뤘죠? 한 번 진행된 이상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지금 세금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다. 그럼 지정 이후에 주택을 지정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은 주택 취득 시점은 원칙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 내용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양도세 부동산 취득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나 부동산 세금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뭐 절세를 하고 싶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 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되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후에 또 이렇게 주택이 취득됩니다. 똑같죠? 계획서상 잔금 지급일 뭐 이럴 때 주택 취득 시점이 이때로 된다는 거죠. 요건 제가 영상 꼭 보라고 했고요. 취득 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은 그 취득 시점은 이때인데 그 계약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분 주택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정 후에 이렇게 취득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매매 계약서 작성했다는 거를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서와 함께. 근데 이 증빙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매매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서상 내용대로 계속 계좌이체라든가 잔금이 다 지급됐다는 게 증빙이 돼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이렇게 지정 전에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록 지정 후에 잔금 지급하면서 취득했다고 해도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 이거 듣고 확실히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주택자가 자, 매매 계약서를 지정 전에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나서 지정 후에 이렇게 잔금 지급 등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취득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몇 번 들으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제가 계속 이런 영상 내용을 올리면서도 올릴 때 이제 좀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분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약금 지급한 게 이게 증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증빙을 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그 무주택 조건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정 전에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은 이분은 2년 거주 요건을 꼭 만족하고 양도하셔야지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사례로 해서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 8월 27일 날 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기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정 효력은 8월 28일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정 효력 기간 그 8월 28일 날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쪽 구리나 이쪽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계신 분 중이나 이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잔금 지급 등으로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은 이분은 100%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주택이 없었던 분이 자 8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한 거죠. 지정 전에 일단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게 이 계약하고 이제 계약금 지급했다는 게 이렇게 증빙이 되고 이렇게 이제 취득이 되면은 이분에 한해서는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택이 있으면은 유주택자는 뭐 이런 걸 뭐 가릴 필요도 없죠. 유주택자는 지정 전에 뭐 계약했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 했고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정 전에 계약했을 때 2년 보유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좀 다른 사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 12월 28일 날 그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운구, 수원시 팔달구가 지정이 됐고요. 지정 효력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한다고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지구, 기운구, 수원시 팔달구 경우입니다. 같은 케이스인데 이분이 자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분은 100%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좀 예외적으로 자 무주택자 조건에서 자 용인 수지구, 기운구, 팔달구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이 당시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게 증빙이 되고 이렇게 취득이 되면은 이분도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1주택 조건입니다. 1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보유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한번 여기 쭉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양도세 비과세 내용인데 이제 4호, 5호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 4호, 5호 보겠습니다. 일단 4호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법 관련된 내용이고 주택임대사업 이거는 별도로 다룰 거고요. 쭉 내용 같습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데 근데 지급일 현재 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는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예, 보유 조건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10분 세금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2016년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조건입니다. 이거 뭐냐면 지정 전에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주택 보유 상태에서 이렇게 취득을 했다고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취득했다는 그 조건으로 일단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조건으로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이분은 그 2016년도 주택을 취득한 게 있었고, 유주택자 조건으로 이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2년 거주 요건을 이분은 예외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일단 그 대신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주 요건이 아니라 보유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주택이 있죠?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자, 근데 그 또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일 땐 또 혜택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2주택 조건으로 해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금을 다뤄보신 분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결론은 관련 조문은 물론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건 지금 육군에서 예상할 것도 없고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이거.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뭐 단서 조항에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예외로 한다든가, 뭐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취지도 그렇고, 지금 또 취지상 또 실수요자를 좀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지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걸 사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오히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정 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그리고 이 질의도 많지만은, 이거 제가 조만간 이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인데, 3년 이내 매도 조건인지, 이번에 개정이 막 되면서, 그 9.13 대책 때 2년 이내 매도 조건인지, 아직까지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명확히 할 거고요. 예, 이 영상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 조정 대상 지역,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 세율이 인상이 됐죠. 이럴 때 과연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예상들. 그리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좀 중과 대상이죠.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중과가 되는데, 자, 세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볼 거고요. 케이스별로.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또 2019년도에 저 비과세 요건이 좀 강화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도 좀 여러 내용들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아직 그 얘기가 정확히 좀 되는 내용들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약간 틀리게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좀 틀리게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주택임 양도할 때나 그 좀 작전이라고 전략이 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좀 내가 최대한
절세하는 포인트.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 조건. 이 내용도 제가 좀 더 이제 좀 명료하게, 명확하게 좀 알기 쉽게 좀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일시적 이주택이나 뭐, 동거봉양이라든가 뭐 이런 주택이, 그 비과세 조건이 있죠? 또 혼인으로 인한 이주택 비과세 조건. 그리고 이런 분 꽤 있으실 거예요. 5년 양도세 감면주택. 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세금 절세 방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다룰 내용입니다. 다룰 예정이고요. 예, 일단 좀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추천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밑에 이제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기존 제 영상 올린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내용들 바로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